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파의 정권교체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하던 윤석열 총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의 자해정치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윤석열, 이를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윤석열 총장의 입당이라든가 어떤 극적인 해결책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준석의 자해 정치가 최대의 리스크라는 말도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정권교체의 빨간불 몇 가지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준석은 계속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논리는 이것입니다. 윤석열 총장 지지율 하락이 위험하다. 두 번째, 안철수가 판단 미숙을 보여던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세 번째, 당의 주자의 바짓강아리를 붙잡아야 한다느니, 모셔와야 한다느니, 꽃가마를 태워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에 선명하게 반대하고,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교훈을 얻었다. 그러니까 당의 주자인 안철수에 기울지 아니하고 당내에서 선택된 주자 오세훈의 일관되게 밀므로써 선거에서 이겼다는 주장이죠. 세세하게 따져보면 이준석 당대표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대표라면 자신이 발언하는 것이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힘을 포함한 반문재인 야권 세력 전체적인 단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일개 정치평론가라면 그런 내용을 마구 얘기해도 되지만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서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나중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해서 당원들이 지지해 주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발언, 그때도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준석의 가벼운 말이 어쩌면 국민의힘의 최대 리스크가 될지 모른다는 지적이 여전히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 총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 때 좌우에 나란히 섰던 정진석, 권성동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준석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세 번째, 이런 모습들은 여당하고 완전히 딴판입니다. 우선 첫째,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가 야권이나 대중들로부터 또는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이재명의 경선 라이벌인 이낙연, 정세균, 이런 후보들은 이재명을 공격을 해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나 당 지도부는 당내 주자 이재명을 철저하게 감싸줍니다. 이것이 경선 라이벌과 지도부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의 자해 정치다.
이 대표가 윤 총장의 지지율 추이에 대해 위험하다고 했다. 야권 후보를 보호해야 할 제1야당 대표가 위험하다는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 야권에 윤 총장보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있느냐? 윤 총장의 지지율이 위험하면 다른 후보들은 출마 자체도 하지 못할 지지율이란 말이냐?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야권 대선 플랫폼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야권 대선 후보 1위 후보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서 도대체 자신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 대표가 윤 총장을 비빔밥의 당근으로 표현한 것을 놓고도 여론조사 1위 후보가 한낱 고명이냐? 이 대표의 발언들이 점점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에 가까운 수위로 치닫고 있다. 점점 이준석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 같다. 당 중진들이 그토록 말조심을 당부했건만 소규의 경을 읽는 거냐. 장제원 의원의 논리대로 이준석 대표가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마치 일개 정치평론가처럼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뛰어들어서 경선 라이벌이 됐다면 그때서야 예를 들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경선 라이벌이 공격을 할 만한 일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장제원 의원의 지적대로 야권 전체의 대선 플랫폼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지율 문제도 당대표라면 다시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윤석열 총장이 보다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면 지지율은 회복될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분명한 노선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점잖게 윤 총장의 위상을 관리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당대표가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윤석열 총장은 나름대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조속한 시간 내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야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정치는 선택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중도는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가까울수록 유권자들은 좌냐 우냐 메인스트림으로 갈리게 마련입니다. 윤 총장은 현재 정통 우파인지 개혁 우파인지 아니면 중도인지 색깔이 불분명합니다. 대구 밀란 같은 발언 실수도 있었습니다. 대중은 변덕스럽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으로부터 가혹한 탄압을 받았을 때 윤석열의 지지율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을 탄압하는 문재인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탄압했을 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아마도 정점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떨어질 만한 요인들을 자꾸 방어해 나가야 됩니다. 반문재인을 넘어서 문재인으로부터 핍박받는 윤석열을 넘어서 정권을 탈환해 오면 개혁 우파적 가치로 국민의힘이라는 히말라야 산맥을 바탕으로 내가 에베레스트가 되겠다. 내가 국민의힘을 문재인으로부터 약탈당한 국민의 주권을 탈환해오는 해방군으로 만들고 내가
해방군의 총사령관이 되겠다. 노선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